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12월 12일 엄청난 대책이 떴습니다. 1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 서울과 강남 규제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 허용, 부동산 부양책,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등 하나같이 메가톤급 부동산 대책입니다. 강남 집값 하락과 서울 분양 참패로 부동산 분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벌써 50% 반토막 난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1월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부 대책이 집값 폭락을 막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베스타임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12월 10일 엄청난 대책 떴다. 1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탐욕에 눈먼 사람들, 여기 보시면 한때 집값이 막 올라갔을 때 그 끝없이 올라가는 집을 부여잡고 가다가 지금은 아주 문제가 됐죠. 자, 이렇게 부자들의 꼭두가시가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대폭락 아주 심각한데, 먼저 무너지는 강남 아파트, 강남권 집값 하락하고요, 서울권 분양 참패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 자, 강남이 떨어지게 되면 전국은 박살납니다, 진짜로. 서울 분양이 참패된다? 삼기 신도시 이런 건 꼬랑지예요. 걔들 그냥 미분양 날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둔촌전공 참패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요 지표 대폭락.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국내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볼까요? 자, 강남권 집값 하락. 강남 모든 지역이 지금 30% 붕괴됐습니다. 뭐 안 떨어졌네요.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30%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20%만 더 떨어지면 반토막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 올해 끝나고 내년에 뛸까요? 1, 2년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압구정 반포 40억짜리가 30억으로 내려왔고요. 대치 잠실 27억짜리가 18억대로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1년 정도 가게 되면 40억은 20억, 27억은 12, 3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계산.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신축 구분 없이 모든 아파트가 다 폭락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 급매가 막 쏟아지죠. 두 번째, 서울 분양 참패, 둔촌주공. 재건축의 대장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물론 강남이지만 아직 강남은 분양 안 하고 있으니까 바로 둔촌주공이었는데, 얘가 제 개인적 생각은 줍줍까지 가고 미계약 타입이 막 등장할 것 같아요. 장이 자입, 역시 뉴타운의 대장 지역입니다. 아까는 재건축의 대장이라면 뉴타운. 그런데 미계약이 예상이 됩니다. 뭐 계약이 되든 미계약이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 둘이 경쟁률이 형편없는 바람에 앞으로 분양할 것들 미분양 줄줄이 터져 나올 거예요. 앞으로 서울 모든 분양이라든가 3기 신도시는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에 주요 지표 대폭락. 제가 웬만하면 미분양 난다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측을 했잖아요. 3기 신도시나 다 미분양 날 거라고. 가고 있네요, 지금. 자, 해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제 경기 침체예요. 이제부터는 집값 하락, 해외 집값 하락,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국내 문제, 거래가 안 돼요. 전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금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락. 자, 집값 하락은요, 결국은 22년, 23년, 2년은 무조건 하락할 것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올해가 금리 인상 때문에 주로 하락했다면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25년까지 하락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뭐가 나왔느냐? 대책이 나와요. 12월 20일 정부 부동산 모든 규제품들 한번 볼까요? 자, 등록임대 혜택 부활과 안전진단 완화, 약발 먹힐까? 여기 나오잖아요. 벌써 등록임대,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이거 나오면 나중에 폭락장에 긁어 모아야죠. 예전에 1000개 잡아가지고 부지막지하게 돈 벌었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자, 아무튼 모든 규제. 그럼 어떤 규제가 해제되느냐? 서울 규제 지역이 없어질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규제가 철폐될 겁니다. 세 번째, 부양책이 나올 거예요. 네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지금 이 네 가지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 플레이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도 그렇고 또 언론 스스로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문제는 이번에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먼저 보자고요. 서울 규제지역 해제, 서울과 강남 투기과열 지역, 조정지역 또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해서 의무 거주하는 데 있죠. 자, 이게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은 지금
원래는 2023년 상반기였는데 올해 12월 달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외곽 같은 경우. 근데 확실한 것은 상반기에 다 없어집니다. 강남도 하반기라고 써놨지만 늦어야 하반기고 내년 상반기에 싹 없어질 수 있어요. 뭐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모든 규제 철폐, 분양권 전매 완화. 자, 전매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겁니다. 물론 소급 적용이 당장은 안 될 거예요.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기존 걸 적용받겠지만 나중에 집값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소급 적용 되겠죠. 나중에. 아무튼 앞으로 분양할 것들 전매 축소 폐지, 부동산 대출 완화, LTV, DTI는 무조건 완화되고 DSR은 좀 편법적으로 왜 국제 조항이기 때문에 완화할 가능성이 크겠죠. 뭐 대납 형태로. 자,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 완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부양책이 나올 거예요. 신규 미분양이 내년부터 쏟아질 텐데 여러 채 잡아도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 얘는 주택수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예요. 자, 신규 주택. 이번에는 미분양이 아니라 그냥 주택, 새로운 주택을 잡게 되면 여러 채 잡아도 5년 동안 주택수로 제외. 왜 이런 파격적인 부양책이 나오냐면 집을 안 잡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집값이 폭락을 하게 돼. 집값이 너무 빠르게 폭락하게 되면 하우스푸어 양산하고 그러면 금융부실이 생겨서 경제위기가 터지기 때문에. 자, 분양 전국 유주택자들 1순위 청약 가능. 이제 넘나드는 거죠. 뭐 당해적 그런 말 이제 사라지고 특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미분양 나는 판국에. 자, 주택임대사업 부활 이게 제일 커요.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부활.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혜택을 주고 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 대략 한 60 이하, 59 이하, 25평. 자, 얘들 오피스텔 다세대 아파트도 포함된다 이거죠. 이제 부동산 거품 폭등 5가지 원인.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폭등이 됐을까? 다른 나라도 많이 뛰었지만 특히 우리나라 거품이 심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일단 정책적인 면에서 실패를 한 까닭이 커요. 자, 한번 5가지 볼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1번. 자, 집값 잡겠다고 해놓고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한 2017년 문재인 정부. 완전 미친 정책이었어요, 이거. 솔직히 제 개인적 생각은 집값을 띄울 생각만 했지 집값 잡을 생각이 1도 없었다고 느껴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정책이에요. 맞잖아요. 앞뒷말이 안 맞아요. 이건 유치원도 압니다. 2번째,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2017년부터 21년까지 뭔가 모르게 규제는 계속했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규제를 계속 남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값을 오히려 띄울 생각으로 아마 규제를 한 것 같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3번째, 자, 이건 제일 심각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량이 급증하게 돼요. 돈이 무지막지하게 찍어냅니다. 얘 때문에 집값이 제일 많이 뛴 거예요. 1번, 2번도 있지만 2020년 들어와서 특히 그동안에 안 뛰었던 경기도, 인천이 지방까지 난리 났죠. 바로 코로나 때문에 돈이 쏟아져 가지고 이건 집만 뛴 게 아니라 다 뛰었습니다.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뛰고 가상화폐도 어마어마하게 뛰고.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간 거예요. 그래프가 비슷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5번째 마지막, 이것 또 한 번 아주 패착을 거둬요. 임대차 3법을 너무 빨리 시행하는 바람에 전세가가 폭등해서 21년 했죠. 집값이 더 뛰어버린 거예요. 왜? 임대차 3법 4년 동안 묶이다 보니까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들이 아예 그냥 2년치 더 4년까지 생각을 해서 전세값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전세값이 뛰는 바람에 집값도 따라간 거예요. 결국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집값이 지금 폭등한 사례들입니다. 아무튼 이 5가지가 집값 대폭등을 가져왔다. 이번에 4번째 집값 반토막 사례. 서울 수도권 지방. 그런데 자, 이제 아까는 과거형이고요. 지금 현재형도 심각합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고요. IMF 때만큼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집값이. 이미 그렇게 빠지고 있어요. 볼까요? 집값 반토막 서울, 강남, 대치 등 음마 26.35까지 같은 게 18억대로 떨어졌어요. 이거 좀만 빠지면 이렇게 빠지기가 힘들지. 이거 12, 3억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상일동의 고독 아르테온 어떻게 20억짜리가 12억으로. 얘요. 제 반토막이 10억인데 내일 모레 이제 10억 찍겠네요. 8억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름 뉴타운 동부 센트레빌 10.8억이 6.9억. 이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아파트도 지금 거의
50%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수도권 볼까요? 성남시 산성역 포레스티아 18.3억이었던 게 9억. 완전 반토막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더 이상으로 떨어졌죠. 동탄2 청계동 동탄 시범 우남 11억이었던 게 5.2. 자,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죠. 과천 레미안 시우루 14.8억이 9.8억.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있죠. 지금 얘는 진행형이 팔리지도 않아요. 이 가격에. 지방 볼까요? 대구 수성 만촌 삼정 그린코아 13.9억이 6.4. 반토막 이상 훨씬 많이 빠졌죠. 부산 마린시티자 18.3억이 10.8억. 이거 뭐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죠. 거의 40%. 세종 불암동 호려울 1단지 8.45억이 4억. 이건 뭐 60% 빠졌네요. 이제 2013년 폭락과 2024년 폭락의 차이점,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2013년에는 설령 거품이 심해서 폭락을 했더라도 다들 모든 아파트가 폭락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파트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 빌라, 오피스텔도 다 폭락할 것 같아요. 왜? 걔들 거품이 꼈기 때문에. 자, 2013년에 버블7 지역이라고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바로 7군데가 얼마까지 빠진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60% 이상 빠졌어요. 이게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싹 분당도 다 60%, 일산도 다 60%, 70% 빠진 것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거기만 그랬겠어요? 여기 강남도 그래. 강남 개포동 같은 경우도 거의 60%. 자, 두 번째, 서울 한강변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도 떨어지나요? 재개발도 떨어지나요? 이것도 막 질문을 해요. 분양받은 것도 떨어지나요? 걔들이 더 떨어져요. 호재 때문에. 여기 보세요. 얘들이 많이 빠졌다고요. 두 번째, 한강변, 재건축, 재개발. 비싸고 많이 뛰었으니까. 세 번째, 경기도의 핵심 지역. 경기도 재건축, 재개발은 쥐약입니다. 특히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여기 막 말도 안 되게 뛴 것들 재건축, 재개발 많죠. 걔들 박살날 거예요. 반토막 이상으로. 자, 1기 신도시. 그때 당시에 1기 신도시들 너무 많이 뛰어가고 떨어지고 있고, 송도라든가 이때도 송도가 많이 빠졌어요. 2기 신도시거든. 얘들은 동탄, 원, 파주 얘들 막 택지지구랑 신도시 새 것들 분양했는데 많이 치고 가다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졌죠. 자, 지방은 부산, 울산, 창원 대략 2017년에서 19년까지 박살났습니다. 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 대형 평형이 특히 망했어요. 대형 평형이. 가격이 왜? 그때 대형이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달라요. 전국의 모든 아파트라고 했어요. 물론 안 뛴 거 제외입니다. 안 뛴 거 제외. 자, 모든 아파트, 모든 평형. 이제 소형이 더 박살날 수 있어요. 자, 서울, 강남권, 한강변, 외곽 순으로. 왜? 비싼 거에서 싼 거 순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고요. 비싼 게 많이 빠지겠죠. 재건축, 재개발, GTX 이런 호재로 뛴 것들은 난리 납니다. 1, 2기 신도시 지금 버텼다고 하는데 지금 막 무너지고 있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많이 빠졌어요. 지금 현재. 택지지구 전체라고 했습니다. 자, 경기도, 인천 핵심 지역들 여기가 많이 빠지고 외곽도 많이 빠질 거예요. 광역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지금 예전에는 일부였는데 지금은 다. 지방, 중소도시, 시군 전체 뛰었던 곳들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뛴 만큼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8년이든 20년이든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 뛴 거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내년 이후에 모든 아파트 미분양 40% 이상 폭락한다. 이거 보세요. 자, 청약부터 2021년 작년 꼭지 찍을 때 대략 서울은 68.70점 돼야 당첨됐어요. 거의 3기 신도시도 65점 이상, 수도권은 58점 이상. 그래 전매 제한 강화하고 대출 규제 있죠. 금매도 강남이 20억, 서울 12억, 경기 7억, 광역시 5억 뭐 이런 식으로 평균 집값이 이렇게 돼서 실거주도 강화했죠. 근데 이게 현재 딱 보자고요. 대략 서울 50점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40점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지 마시라고. 거의 다 가점 좋은 분들 60점 넘는 분들 많잖아요. 왜 이런 데 넣습니까? 이제 아무리 좋아도요 40점 안 넘겨요. 사실상 미분양으로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사실상 미분양이라고 했습니다. 얘들. 자, 내년에 지금 현재니까 형편없고 수도권은 이건 넣지도 마세요. 그냥 전매 제한 완화할 것이고 규제 지역 완화할 겁니다. 강남 5억 떨어졌네요. 서울 12억에서 9억 3억 떨어졌네요. 경기 7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네요. 광역시 5억에서 3.5억으로. 그리고 실거주 서울을 제외한 실거주 폐지됐죠. 자, 그런데 당장 다음 달인 내년 서울 미분양, 3기 미분양, 수도권 미분양 이거 볼 것 없어요. 이제 강남이나 일부 지역은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미분양 날 것 같습니다. 골라서 넣으세요. 전매 제한 1년,
아마 부양책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남 이제 반토막 나네요. 20억이 10억. 서울 12억이 6억. 경기 7억이 3.5억. 지방 5억 2.5억. 서울도 실거주가 폐지된다. 내년에. 이제 임대차 3법 전세가 폭등 이후 대폭락. 한번 근거 자료들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진짜 안 뛰었어. 18, 19년에는 여기서 놀던 전세값이 여기 보세요. 20년, 21년에 이거 34.48%. 바로 임대차 3법을 어설프게 쓰는 바람에 그냥 4년치 전세값을 올려버려가지고 이렇게 폭등했어요. 이러는 바람에 밑에 보실래요? 자, 어떻게 된 게 반포동에 반포자이가 22억 전세값이 12억으로 떨어져. 자, 가락동 헬리오시티 15억이 8억으로 떨어져. 반토막이네 완전히. 얘들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매물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자, 잠실 엘리트파 15억짜리 지금 9억대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나왔어요. 전세가. 이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세가가 이렇게 빠르게 빠진다는 것은 집값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경쟁률 1년새 93%. 아, 여기. 자, 전국 보세요. 수도권 보세요. 지방 보세요. 계속 내려가죠. 서울은 163대 1이 올해 9.3대 1로 확 줄었어요. 근데 올해 볼 필요도 없죠. 이번 달. 자, 가장 좋은 데가 3대 1. 그러면 내년에는 다 미분양된다는 뜻이에요. 10년 전보다 거품이 심한 거 보여드릴게요. 서울은 평당 1,800이었던 게 세상에 5,000대가 뭡니까? 5,700이. 서울은 거품이 제일 심해서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언제? 폭락장에.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죠. 경기도가 상당히 앞섰는데, 자, 다음 보세요. 경기도 바짝 붙은 세종시. 그러니까 세종시가 폭락하는 거예요. 왜? 여기 세종시 한참 여기 밑에 여기 꼬발이었던 게 여기까지 치고 오니 안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부산, 인천, 그 다음에 제주, 광주, 대전, 대구. 지금 이 광역시들 박살 날 겁니다. 왜? 이때는 한참 밑이었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가격이 같잖아요. 그럼 답 나왔죠. 뭐 얘들 난리 날 거라고. 이제 내년에 난리 날 것 같아요. 올해도 난리 났지만 지금 빠졌는데 또 빠지나요? 또 빠집니다. 몇 퍼센트 빠진다고 장담도 못 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비교하면 경기도가 여기에 있는데 얘들은 한참 쳐졌는데 좀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경기도도 많이 뛰었는데 얘들이 미친 듯이 뛰었다는 거예요. 광역시가. 그래서 광역시 조심하세요. 이제 서울과 전국 반토막 단지 사례. 음마 26.3억이 18억. 자, 그 다음에 삼실주공 5단지 28억 7천이 19억. 그 다음에 강동 상일 고덕 아르테온 19억짜리가 12억, 14억짜리가 9억. 강동 상일동 롯데캐슬 고덕 롯데캐슬 16억 8,500이 10억. 자, 그 다음에 세종은 그냥 6억이 3억, 11억이 6억, 그 다음에 8억이 4억. 다 반토막이에요. 대구도 13억짜리가 6억. 이거 반토막도 더 되네요. 자,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를 한번 봤더니 미국 여기 쭉 올라간 거 보세요. 특히 2020년에서 22년에 많이 뛰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뛴 거예요. 여기 떨어지고 있죠.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니까 빠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캐나다입니다. 역시 2022년에 엄청나게 뛰었죠. 여기 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자, 경기 침체 우려. 내년에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자,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금리 인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왜? 기름을 안 쓰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또 달러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여기 달러. 자, 그런데 집값은 올라가는데, 자, 금리는 인상했을 때도 집값은 떨어지는데 경기가 침체돼도 집값은 떨어집니다. 왜? 주가도 못 가니까. 자, 경기 침체 이제는 탱크 경기 침체가 몰려오네요. 자, 금리 인상이 서서히 끝나려고 하니까 경기 침체.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은 주춤하겠지만 세계 경제 장기 침체로 집값은 또 한 차례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반토막 하락은 애교 수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